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던 것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 대법원을 손보겠다라는 법안들이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 현행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으로 대법관의 자격을 국한했는데 개정안은 학식 덕막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이야기라 논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에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 유시민도 재판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다. 주진우 의원 등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판결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신뢰 훼손될 우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비판, 반대 여론까지 제기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장기적 과제다. 그러면 그건 언제일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비판 들어보시죠. 법치주의의 상권 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입니다.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우인 이재명 후보는 모르쇠하는 무렴치한 배우 정범 정치,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비법조인도 이 대법관이 되게 하겠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법안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곽희택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 내지 100명까지 지금은 14명인데요. 늘리겠다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왜 대법원에 안 좋은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헌법재판소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이거하고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를 최고 재판 기관으로 만들고요. 대법원을 그 산하기관처럼 만들어서 대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베네수엘라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확 늘리면서 네. 그 정권의 취향에 맞는 대법관들로 충원을 했어요. 비법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면서 비법조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예, 대법원을 민주당 성향 또는 뭐 이재명 후보의 친 이재명 후보 쪽 인원으로 채우겠다 하는 것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비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제일 가까운 후보로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대법관 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의회도 장악하고요.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뺐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개별적인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는데 지금 저 안을 낸 분이 박범계 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간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중요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놨다가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역풍이 부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두고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곽희택 의원님 의견입니다. 박수민 최고 의견도 궁금한데 김어준 유시민도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김어준, 유시민 뭐 이렇게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이 보수 진영에서 공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좀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법관이 되는 그 조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갖다가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는 거죠. 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항들이 붙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법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제 대법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한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일단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것이 당론 법안입니까? 아니죠.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것을 거치면서 저는 내용이 꽤나 많이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조차도 직접적으로 섣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그러면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조경 변호사님? 학식 있고 법률적 소양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뭐였죠? 아 덕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조건으로 특정인을 따져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예. 법안이 뭐 저거니까. 뭐 그 자격은 되죠.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회에서 밝혔지만 지금 당장은 이 비상계엄이 초래된 여러 이 경제적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때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 논의가 분분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열되거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후에 논의해볼 문제라는 얘기를 덧붙였다는 것은 그걸 당장 시간을 밀어놓고 요 대선 시기에 자꾸 이게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니까 요것만 피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분명 이거는 여러 가지 접근 논의가 필요한 거고 대법관에 이 비법조인 넣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적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그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네. 제출이 되면 논의해봐서 비법조인 대법관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 통과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뭐 법치주의 삼권 분립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판사님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의사 자격증을 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의대 정원 늘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식 있고 덕망 있어 보이고 경험도 많아 보이는데 예컨대 정혁지 변호사 같은 사람 딱 보니까 저 몸을 보니까 병원 많이 다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학적 소양. 그러니까 저 병원 많이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고 뭐 몇 번 다녔겠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되면요. 병원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소양도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의사 면허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덥석 받았어요. 준다는 걸 그걸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저 같은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돌팔이 의사한테 와가지고 진찰 받고 수술 받고 그럴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냔 말이죠. 대법관이라고 뽑아놨는데 그 대법관이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냐? 판결문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재판 몇 번이나 합니까? 살아가면서 진짜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은 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법관 만들어가지고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몰상식적인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박범계 의원님이잖아요. 박범계 의원 어떤 분이냐면 4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뭐 했었습니까? 판사였잖아요. 판사하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뭐까지 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이 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그런 법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님과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